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온열 질환자도 늘고 있는데요. 주말에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져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요즘 뜨거워도 너무 뜨겁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인데요.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도 나흘 넘게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폭염 고기압인 티베트 고기압이 만나 폭염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주말까지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며 최고 체감 온도도 35도 내외로 오르겠고요.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도 나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맑은 날이 이어지며 뜨거운 열기도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24도, 안동은 23도, 포항은 25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35도까지 기온이 치솟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몸과 마음 모두 지치기 쉽습니다. 한낮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요. 수시로 수분을 섭취하며 온열 질환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폭염은 더 기세를 올리겠고요. 주말 동안 열대야도 나타나며 밤낮 없는 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울릉도의 한 식당에서 절반가량이 비계인 삼겹살을 제공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울릉군의 공식 사과에도 비판 여론은 여전히 거센데요.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됐던 울릉도 관광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성화 기자입니다. 한 유튜버가 울릉도의 한 식당에서 주문한 삼겹살 2인분입니다. 고기의 절반가량이 하얀 비계입니다. 삼겹살 비계 양이 이게 맞나? 가격은 1인분 120g에 15,000원. 유튜버가 의문을 제기하자 식당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근데 비계가 이렇게 반 붙어 있습니다. 처음에 그거 하시거든요. 네. 그거 넣으시면 맛있다고. 해당 영상에는 울릉도 한 숙박업소에서 에어컨 고장을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 미흡한 서비스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겼는데 영상이 올라온 지 닷새 만에 울릉도 관광산업을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이 17,000여 개 달렸습니다. 식당 관계자는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직원이 찌개용 앞다리살을 잘못 줬다고 해명하고 울릉군청도 공식 사과에 나섰지만 비판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이런 논란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울릉도는 그동안 불친절한 서비스와 높은 물가, 열악한 숙박시설 등으로 꾸준히 비판을 받아왔고 2년 전엔 1인 손님 거부로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식사 돼요? 저 한 명인데. 울릉군은 문제가 된 식당에 대해 일주일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고 특별 위생 점검과 친절 캠페인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절과 서비스로 무장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진리를 명심하고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급한 불끄기 시기의 단기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관광업 종사자들의 인식 변화뿐 아니라 물류 체계를 개선해 식재료 값을 낮추고 수용 태세를 개선할 수 있는 관광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때그때 교육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공동 구매를 통해서 좀 단가를 낮춘다거나 개별 여행객들을 갖다가 조금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울릉도 관광객 수는 지난 2022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6% 줄었습니다. 오는 2028년 울릉공항 개항에 앞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올여름에는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 승용차를 이용해 동해안으로 떠나려는 휴가 인구가 가장 많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최근 하계여행 통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내 여행 비율은 78.8%로 지난해보다 상승했고 여행지로는 동해안을 꼽은 사람이 가장 많았고 남해안과 서해안, 수도권, 제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휴가 여행 출발 예정 일자는 7월 26일에서 8월 1일 사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산불로 전 재산을 잃은 이재민들은 산불 피해지 속에서 살아야 하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산불 피해 지자체들은 올해까지 벌채를 마치고 내년부터는 조림 계획을 세우겠다는 입장인데요. 피해 마을 중심으로 산림을 우선 복원하되 그동안 관을 뚫는다는 속설로 외면받아온 아카시 나무를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봄철 발생한 산불의 악몽은 여름이 돼서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면 불탄 산을 매번 마주해야만 합니다. 나만 비자니까 그래 옳잖지요. 정신도 없고 숨이 가쁘고 그거 병원 된 거. 피해목을 하루빨리 제거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살고 있는 동네 부근이라도 나무를 베가지고 좀 새로운 나무를 좀 대체 나무를 좀 심어줬으면. 안동을 비롯한 산불 피해 지자체들은 민가 주변을 우선해 올해 벌채를 마치고 내년부터 복원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까지도 소나무 위주의 복원이 이어져 온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경북 산불 복원에선 내화 수종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중에서도 아카시 나무가 주목할 만합니다. 불에도 강한 데다 빨리 자라기 때문입니다. 아카시의 숲 회복력은 2020년 안동 산불 피해 연구지에서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불탄 나무를 베어내고 내화 수종인 아카시 나무를 심었습니다. 심은 지 4년 만에 성인의 키보다 훨씬 더 높게 자랐습니다. 수분이 거의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매년 일정한 생장력을 기록 중인 데다 훨씬 나중에나 찾아올 줄 알았던 꿀벌떼도 보입니다.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지 또는 이 나무가 각각의 개체목뿐만 아니라 큰 숲의 측면에 봤을 때 숲이 잘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과연 우리가 토양을 개량했을 때 과연 토양의 개량에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확인해야 10년 정도면 목재로 팔아 수익도 낼 수 있습니다. 조경공원 등 생활 밀착시설에서 아카시 나무의 수요는 늘고 있는데 반해 공급은 크게 부족합니다. 관을 뚫고 들어간다. 일본이 도입한 나무란 오해로 외면받아온 아카시 나무. 효과적인 산림 복원을 위해 이번 조림 계획 수립에선 보다 다양한 수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 경상북도가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를 위해 산림재난혁신사업단, 마을주택 재창조사업단, 농업혁신복구팀 등 3개 전담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단순 복구를 넘어 산림 회복의 패러다임 전환과 생활환경 재생, 농업 기반 복원을 추진하려는 목적입니다. 경상북도는 이와 함께 경제부지사 직속 경제혁신추진단을 신설하고 총 155명의 승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요즘 같은 폭염에 창문도 못 여는 동네가 있습니다. 대구 염색산단 근처에 사는 주민들의 이야기인데요. 이재명 정부가 염색산단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대구 서구 평리 뉴타운 주민들 며칠째 이어지는 폭염에도 밤에 창문을 열 수 없습니다. 새벽에는 바람이 들어오니까 환기시키려고 창문을 열었는데 너무 악취 냄새 때문에 자다가 깨가. 두통약을 달고 산다는 사람부터 전에 없던 알레르기가 생겼다는 주민도 있습니다. 염색 산단에서 날아드는 악취 때문입니다. 플라스틱 타는 냄새, 시궁창 냄새, 알약 빻아서 이제 가루 날리는 냄새 이런 냄새 맨날 맡다 보니까 이유 없는 두통이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아요. 평소에 알러지가 없었는데 알러지 반응이 나타난 것 같다라고 해서. 지난해 대구시가 산단을 악취 관리 구역으로 지정하고 악취 방지 설비 지원 등의 예산 수백억 원을 투입했지만 주민들은 차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염색 산단 이전은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전지인 군위 1 첨단 산업단지가 아직 타당성 검토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악취 허용 기준을 높이고 업체에 더 강한 규제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배출해도 이제 조업을 못하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조치를 취해주시면 좀 더 강력한 규제를 저희는 원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피해 주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염색 산단 이전을 위한 예산 확보와 악취 해결에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악취 원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실용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45년 넘게 대구 섬유 산업을 이끌어온 대구 염색산업단지. 산업 발전의 그늘 속에 외면받아오던 악취 고통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산단 이전을 포함한 전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해경을 사칭한 공문서 위조 사기 범죄가 잇따라 해경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22일 특정 업체 4곳에 포항해경이 철거 공사를 추진 중인데 1,200만 원 상당의 무전기 13대를 선결제하면 추후 수수료 10에서 20%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위조 공문서가 발송됐습니다. 하루 앞선 지난 21일에는 동해해경 명의로 위조된 공문서와 무전기 판매 링크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받은 업자가 수수료를 입금하는 피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대구 봉산문화회관에서 해외 작가 초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8개 나라의 작가 57명이 참여했는데 다양한 문화적 뿌리와 역사적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 현대미술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태우 기자가 전합니다. 오스트리아 작가 마이크 뷔헬은 빈의 고전적 미학을 바탕으로 형태와 색채 그리고 구성을 결합했습니다. Ich bin sehr stark beeinflusst von klassischer Literatur, Honoré de Balzac oder ich habe ein ganzes Programm an Malern, Schriftstellern, was mich beeinflusst haben in meinem Leben und denen widme ich mein Werk. 8월 말까지 이어지는 봉산문화회관 기획 해외 작가 초대전은 미국과 독일, 스페인과 오스트리아 등 8개 나라 작가 57명이 참가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게르만, 미국, 러시아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현대 미술의 다양성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 미술을 각 나라마다 특징적으로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그 나라의 특성이 어떤지를 이제 확인하면서 이제 관람을 하시면은 재밌는 관람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가 한인들이 파라과이로 이주한 지 60년이 되는 해라서 파라과이를 대표하는 작가 3명도 초청했습니다. 기획전이 끝나면 우리 작가 작품도 외국에서 전시합니다. 9월 오스트리아를 시작으로 12월까지 러시아와 독일, 파라과이와 멕시코에서 한국 미술을 알립니다. 이렇게 작가들을 한국으로 초대하고 그다음 이 대구의 작가들을 외국으로 보내는 게 제가 이 국제 전시회를 하는 목적입니다. 대구에서는 중구미술협회, 현대미술가협회 등 여러 창작 단체들이 참여해 국제 교류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포항시가 다음 달 1일 모바일 포항사랑 상품권 250억 원어치를 7% 할인해 판매합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과 포항사랑 상품권 발행이 더해지면서 지역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시는 올 들어 8차례에 걸쳐 1,450억 원어치의 포항사랑 상품권을 판매했으며 연말까지 매월 한 차례 이상 총 2,500억 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경찰이 이른바 카드깡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별 단속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시한인 오는 11월 30일까지 계속되며 단속 대상은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소비 쿠폰을 카드로 결제한 뒤 현금으로 돌려주는 카드깡, 개인 간 직거래 사기, 타인 양도 등입니다. 경북에서는 소비 쿠폰 신청 사흘 만인 그제까지 105만 6천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영덕의 대표 농산물인 복숭아를 직거래하는 복숭아 장터가 오늘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문을 엽니다. 복숭아 장터는 영덕읍 남산 1, 2 마을회관 앞과 영해면 영해휴게소에 마련되며 지역 농특산물 쇼핑몰 영덕 장터에서도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합니다. 영덕구는 지난 3월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돕기 위해 이번 복숭아 장터에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배려와 예우문화 확산을 위해 군청 공용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제정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 주차구역과 더불어 청사 출입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했습니다. 포항 상고회의소 나주영 회장이 철강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나 회장은 지난 21일 국정기획위원회의 정책 제안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에 글을 올리고 시민들의 추천을 호소했습니다. 요즘 뜨거워도 너무 뜨겁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인데요.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도 나흘 넘게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폭염 고기압인 티베트 고기압이 만나 폭염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주말까지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며 최고 체감 온도도 35도 내외로 오르겠고요.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도 나빠 계속해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맑은 날이 이어지며 뜨거운 열기도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24도, 안동은 23도, 포항은 25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최고 35도 안팎까지 기온이 치솟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몸과 마음 모두 지치기 쉽습니다. 한낮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 수시로 수분을 섭취하며 온열 질환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맑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24도, 김천은 21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대구와 김천 모두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3도, 영주는 22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안동 34도, 영주는 33도 예상됩니다. 포항은 오늘도 25도로 아침부터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요. 낮에는 33도 예상됩니다. 더불어 당분간 동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폭염은 더 기세를 올리겠고요. 주말 동안 열대야도 나타나며 밤낮 없는 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